이번 시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의 조항 중에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부당한 지원과 함께 위반이 가장 빈번하면서 위반 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금지 행위이다. 이번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과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9가지 담합의 유형으로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가격 담합,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거래 지급 조건 담합,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공급 제한, 4.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시장 담합,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설비 제한,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상품 용역 종류, 규격 제한,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영업 주요 부분 공동관리,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입찰 담합,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 제한하는 사업활동 방해, 가격, 생산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항에서는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 연구기술 개발,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의 9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정의 의미는 별도의 추가적인 증거 또는 위법성의 검토 없이도 법 위반으로, 즉 담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2가지 중 첫 번째는 해당 거래 분야, 상품,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 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이며, 2번째는 제항의 9가지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이다. 이 경우 9가지 행위 중 제9호의 정보 교환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법률에서 설명하는 담합의 9가지 유형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 정보교환 2가지 담합 유형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한 개념으로는 10가지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이다. 이해가 빠른 독자는 이미 명칭에서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경성담합은 말 그대로 정도가 상당한 담합으로 영어로는 하드코어 카르텔이며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담합, 입찰 담합 4가지 담합 유형을 포함하고 연성담합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담합으로 영어로 소프트코어 카르텔이며 거래 지급 조건 담합, 설비 제한, 상품 용역 종류 규격 제한, 영업 주요 부분 공동관리, 사업활동 방해, 정보교환 6가지 담합 유형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해 해당 행위로 인한 시장의 부정적 영향과 효율성 증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과의 비교 형량 없이 합의의 입증만으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을 법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가지 모든 담합 유형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시장의 영향 분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경성담합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성담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겠다. 그럼 10가지 담합 유형 중 어떤 담합이 가장 빈번히 발생할까? 바로 입찰 담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 예규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줄여서 입찰담합 심사지침이라고 지칭하여 설명하겠다. 입찰담합 심사지침에서는 입찰담합을 5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찰가격담합, 낙찰 예정자의 사전결정,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수주물량 등의 결정, 경영간섭 등 5가지이다. 첫 번째, 입찰가격담합이란 단어 그대로 입찰 참여사들이 사전에 입찰 가격을 공모하는 행위가 되겠으며 법 위반 적용에 낙찰 여부는 상관없다. 두 번째, 낙찰 예정자의 사전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입찰 참여사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낙찰 예정자 및 낙찰 가격을 정하고 다른 입찰 참여사들은 그 낙찰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철하는 행위가 있다. 세 번째,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는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여사들이 모두 발주자의 예정 가격보다 높게 투철하기로 사전에 공모 및 유찰을 유도하여 결국 예정 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 번째, 수주물량 등의 결정의 대표적인 예시는 철근, 레미콘 등의 필수자재,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단체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자가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되겠다. 마지막 5번째, 경영갑섭의 예시로는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업자 단체가 어떠한 입찰 과정에서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거나 임의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원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입찰담합 심사지침에서는 담합의 의도가 없으나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2가지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경쟁사업자 간의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 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행위가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차별의 의사가 기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 간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담합 심사지침의 유의사항이지만 다른 유형의 담합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의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인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최대 2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위반 횟수, 고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기본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참고로 가격 담합, 거래 지급 조건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담합, 입찰 담합 5가지 담합 유형이 중대성이 높거나 보통인 경우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가 상당할 때 중대성이 높은 경우가 되고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중대성이 보통인 경우가 된다. 거래 지급 조건 담합 외에 4가지 담합 유형이 모두 경성 담합에 해당한다. 앞에 5가지 유형 외의 담합은 중대성이 낮은 경우에 속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당수의 독자는 여전히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이다. 원래 담합, 카르텔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독일어 중에 문서를 의미하는 카르텔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중단하는 휴전 합의 문서를 의미하다가 지금은 전쟁 대신 기업 간의 경쟁을 중단하는 합의 문서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어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공동행위가 나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공동행위의 결과가 시장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부당하고 위법한 공동행위가 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